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2020년 1월 10일 불타는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진핑이 살려주네요. 화장품주.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그 주식을 해보면 이제 알파벳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진핑이 살려준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3년,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딱 하게 되면 그 김정은이 살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저번에 한 번 있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의향이 있다. 그 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급락이 안 맞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은 진짜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저 이웃 국가라고도 하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 아베가 갑자기 방한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여러 문화 교류를 나눈다든지, 또 뭐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어떤 해저 터널의 건설을 뭐 하겠다, 이런 뭐 옛날에는 상상만 했던 일들이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음. 아, 어제 오늘 위메이드 폭주하는 것도 엄청났고요. 겸손이 언급한 게임주. 역시 겸손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로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강세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 나오죠. 네, 신화브로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삼성전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지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고입니다, 고. 지수는 확실히 위로 방향을 일단 틀어놨고, 선물 지수도 막판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강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는 괜찮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습니다. 네, 강도는 코스피가 더 세다. 훨씬 세다. 코스닥은 아직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코스피는 이미, 그렇죠, 거의 한 달 전부터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확실히 월봉상에서 21선을 뚫어 놓은과 동시에 저는 상방으로는 아무리 못 가더라도 2479포인트, 2480포인트는 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게임주도 굉장히, 제가 게임주를 또 좋아하죠. 과거 또 겸손하면은 또 게임주였거든요. 위메이드입니다. 네, 급등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네, 드라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시나브로님 그 대선 테마주 들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 어,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음, 그러니까 제가 입에 개거품 물 때 여러분들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유빈님이 네이버 카페에다가 수익 현황 올린 거 보셨죠?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려다가 일단은 뭐 이건 천천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합니다. 유빈님께서 저랑 같이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그렇죠? 이거 역시 겸손이야. 이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거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이게 여러분들 카페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이분이 유비님이 저는 손절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저는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주식하면서 처음부터 손절할 종목을 네, 추천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유비님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절을 친 종목이고 쳤던 거고 얘 보세요. 다 빨간불이죠. 다 빨간불입니다. 예, 다 빨간불이고 여기 보시면은 놀라운 수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잠깐만 이거는 레인저님 거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이 레인저님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볼게요. 네 유비님 것부터 보겠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그 레인저님 것도 대단한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할게요. 크게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아프네.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여기 보이시죠? 누적 수익률이 489%입니다. 여기 뭐라 써놨냐면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약 한 2년 정도 따라서 했더니 2년 이상 거의 한 2년 이상 따라 했죠. 2년 이상 따라 했더니 누적 수익률이 489% 나왔습니다. 489%. 489%가 나왔어요. 489%. 그러니까 저기 알파벳님이 뭐라 그래? 좀 확대해달라고? 확대하면은 네, 한 이 정도로. 네, 400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489%. 이렇게. 네, 보시면은 중간에 유비님도 단타 치다가 단타의 유혹에 잠깐 빠져가지고 살짝 빠져가지고 발 담그다가 뜨거 해가지고 바로 발 뺐거든요. 근데 화상을 살짝 입었어요. 화상을 살짝 입어가지고 네 뭐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네 489%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 489%. 네, 단타는 네 죽음입니다. 죽음. 단타는 죽음이에요. 단기 매매는 역시 안 된다는 그 깨달음의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첨부 파일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첨부 파일 보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네. 네, 방송 중이야, 지금. 네. 또 우리 엄마하고 또 통화했더니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만. 안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 심하다 그러는데. 네. 얼른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네, 보면 그겁니다. 누적 수익률이 489%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첨부 파일을 한번 봐라. 여기 후기도 다 써놨어요. 네, 후기를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먼저 VIP 가입하고 경손님께 본격적으로 배워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간증도 아닌데 어디 뭐 교회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나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경손님 방송을 공개 방송을 1년 조금 안 되게 보았는데 높은 수익률도 그렇고 너무 말을 잘하셔서 사기꾼은 아닌가 하는 검증의 시간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유미님, 네, 장난입니다.
그런 그래.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레인저님도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어. 아무도. 나는 사람을 안 믿는데. 어. 내가 그런 기질이 있나 봐. 나도 내가 그런 기질이 있나? 나도 장영자, 야, 장영자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장영자 씨는, 뭐, 반평생을 다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좀, 약을 잘 팔죠, 제가. 네, 제가 약을 잘 팝니다. 그래서 여기 파밍님도 들어오셨고, 마트님도 들어오셨고, ONZ님도 들어오셨고, 경선이 약을 겁나 잘 팔아. 내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보다 약 더 잘 팔 것 같아. 진짜 이게 뭐 녹십자, 그러니까 녹십자나 그런 데서 저를 임원으로 스카우트 해야 돼요. 내가 약을 잘 팔거든. 나는 영업으로 뛰면은 나는 영업 왕이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사회이사로 제가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출근은 2번. 월요일, 금요일. 네, 사회이사로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거, 제 지인들 자산운용사 하잖아요. 돈 많이 벌긴 많이 벌어. 만약에 전체 자산운용사 규모가 2천억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뭐, 이건 뭐, 영업 회사마다 다른데, 진짜 회사마다 자산운용사마다 다 다른데, 여기서 2%를 선취로 떼거든요. 2% 수수료를 보통 2% 이상.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게 2%만 하더라도 20억이거든요. 20억에서 나 혼자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직원들 엄청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이렇게 다 뿌려주면 요집이 뭐 하면 뭐 남는 거 없어. 네. 아니야, 남는 거 없어. 자산운용사는 스트레스 겁나 받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가 자산운용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라면은 하겠는데.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매수 매도도 몰랐던. 네, 이거 읽어 드릴게요. 저도 이거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읽네요. 네, 이거 오늘 이거 처음 봤네. 주식 투자하기 전에 경선님 방송 1년 조금 넘게 안 되게 보였는데 사기꾼 아닌가 하는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3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그날 보고 VIP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진짜 어떤 한 분은요 3년 이상 보고 가입하신 분이 있어. 와 진짜 와 그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주식도 잘 하겠지. 지금 잘 하고 있으려나? 매수 매도도 몰랐던 왕초보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돌이켜보니 놀랍고 신기하네요. 계속 추천주 매수하면서 수익 내다가 그물치기 매매법과 현금 인출기 매매법을 배우고 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구쳐서 VIP 추천주 매수보단 혼자 매매를 했습니다. 이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굳거든. 머리가 이제 크잖아. 내가 이제 뭐 겸손님 뭐 이제 서포트 뭐 그냥 좀 안 받아도 되겠네. 뭐 혼자 해도 더 잘 되겠네. 그때가 가장 뒤지는 때야. 그때가. 진짜로. 겸손 뭐. 겸손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 그물치기 요거 보고 재무 이것도 들었고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바로 그냥 뚝배기 깨집니다. 바로 그냥 한두 달 만에 뚝배기 깨져가지고 머리에 붕대 메고 이제 다시 찾아와요. 다시. 그리고 겸손호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혼자 매매를 했습니다. 뭐 2018년 10월 26일 이후 손절하고 손실 계속 나면서 일희일비 소탐대실 먹을 때는 쥐꼬리만큼 먹고 손실 날 때는 와장창창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단타 4번, 5번, 10번, 20번, 30번 영속적으로 손실 나죠. 그렇죠. 이 겸손이 말이야.
내가 그라운드에서 진흙탕까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한 사람인데 이런 거 모르겠어? 손 단타 매매 하면서 원칙은 지키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무조건 손절하고 때론 추가 매수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절대 안 되고 심리적으로 절대 안 된다. 손절하거나 약 익절한 종목은 결국 기다리면 대세 상승하더라고요. 여기서 대세 상승은 무엇이다? 팔고 났더니 30% 50% 2배 3배가 올라간 거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11월 8일까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단타 매매를 집중했는데 뇌동 매매, 손절, 손실하면서 깨달은 게 저는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등 단기성 매매는 안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죠. 처음 맞기 전까지는 모른다. 앞으로의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VIP 추천주 추가 매수와 그물치기 매매만 할 생각입니다. 여기 다른 시청자분들, 다른 VIP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이거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잃지 않는 매매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원칙, 절대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라. 이 원칙을 지킬 겁니다. 손절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피땀 눈물로 번 돈이라 아깝기도 하고요. 약 2년 3개월 동안 느낀 점은 첫 번째, 경선 VIP 추천주는 손절이 없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초고수익률 보장. 대한민국 최고 주식, 이거는 좀 낯간지러서 주식 전문가. 지금 시점에서 아쉬운 건 단타, 단기 매매 안 하고 경선님 VIP 추천주를 계속 추가 매수했었으면 더 크나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역배열로 떨어진 종목을 사놔라. 역배열로서 떨어진 종목을. 그러니까 우리 물망초님도 그러니까 방송 한 번 보고 가입했죠. 여성분이 그게 쉽지 않거든. 제약회사들 연락 주세요. 네. 30살 되기 전에 1억은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수익도 쏠쏠하게 나서 겸손님이 내주신 수익인데 어느 순간 자만심이 들기도 하고 주식이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지수 빠지고 수익률 낮아질 때 점점 힘들어지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초심 잃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고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끝으로 지금까지 깡통 안 차고 살아남게 해주신 경선님께 고맙습니다. 그래, 나는 뭐 또 뭐 의무병이야. 어찌 보면은 복리 효과와 가치 투자도 충분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올립니다. 사실 숙제였는데 겸사겸사 그동안의 매매 내역을 정리하고 방송도 되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또 보자. 우리 이제 레인저님이, 난 사실 저 레인저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러니까 알파벳처럼 하면은 미친 새끼지. 회전율이 26,000인데. 광망님 계세요? 광망님 회전율 한번 찍어보세요. 광망님 회전율 얼마입니까? 알파벳님 회전율이 26,282%가 나왔대요. 캐치님 안녕하십니까? 광망님 회전율 몇 프로 나왔습니까? 저랑 같이 해가지고 광망님이 3.1%. 야씨 진짜 골 때린다. 진짜 골 때리지. 어떤 사람은 회전율이 26,282%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회전율이 3% 나오네. 회전율 그 혹시 쉽게 아시는 분 그 좀 알려주세요. 그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서로 공유해도 됩니다.
종목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그건 안 되는데, 그것 빼고는 다 됩니다. 파밍님도 회전율이 조금, 그래도 한 100은 넘지 않아요? 파밍님? 여러분들 회전율 볼 때, 저랑 같이 하는데 회전율이 솔직히 한 50이 넘는다. 그래, 50까지 내가 인정해줄게. 100 넘는다. 그러면은, 일단 대가리 박아야 돼. 일단은. 회전율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 알파벳님이나 뭐, 기간 수익 눌러보니 있네요. 요정님 바로 찾았네. 역시, 나이가 젊으면 빨라. 뭐든지. 뭐, 웬만하면은 10분이면 다 되더라고. 웬만하면. 인공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사고 팔아야 2만 프로가 넘어요? 시나브로님 놀랬죠? 야, 오늘 소통 방송 죽인다. 오늘. 오늘. 유비님 또 비로그인으로 봐가지고 또 막 낄낄낄낄 대면서 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거 보면서.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 불타는 금요일날 소중한 시간을 또 겸손 방송을, 또 보신다고 오신 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는 진짜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2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저입니다. 저는 이 레인저님이 그거예요. 그 처음에 제 방송 오실 때 255%입니까? 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그게 부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개념은 다르지만, 뭐 뜻은 다르지만 개념은, 아니 그 뜻이 똑같아요. 레인저님 1.3% 거봐. 파밍님 괜찮아. 그래도 1000%안 넘은 게 어디야. 부채가 25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추시면 돼요. 낮추시면. 여정님 3.5%. 이야, 죽이네. 네, 한 1년 단위로 하셔도 돼요, 그거. 저는 레인저님이, 이거 3번 얘기하네요. 그래서 방송에서 처음 오실 때, 보통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겸손님, 저는 겸손님과 끝장내려고요. 저는 진짜 끝까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이 좀 많았어요, 레인저님이. 방송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런 분들, 그렇다고 막 바로 막 구독해주고 뭐 열혈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건빵인데 막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팬가입은 좋은데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방송하면서. 그래서 뭐 좀 말로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역시 1년에 저런 분들이 가끔은 나오더라고. 저런 분들이 가끔 한두 명씩 나와요, 1년에. 한두 명씩. 그게 레인저님이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레인저님이 일단 VIP 가입하시고, 네, 그렇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끝장을 내신다 그랬어요. 진짜 끝을 낸다 그랬습니다. 끝을. 네. 끝을 낸다는 것은 일단 2026년, 네,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방송 7월 초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히 안 만났으면 진짜 작년에 매달 5, 6월 달처럼 손잘 치면서 계좌 박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다시 시작하려면 딱 1억 모으고 다시 하자는 마인드였거든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네. 자, 여기 있죠.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네. 앞에 계좌번호 다 있죠? 또 어떤 새끼는 또 이것 보고 모의 투자라고 하는 새끼 있거든. 보면은. 네, 미리 제가 예방을 한 겁니다. 이거 모의 투자, 모의 계좌 아닙니다. 우리는 그딴 거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모의 투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왔죠. 네.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요. 기간 1년 한 거 맞아요. 다 1년이에요. 1년. 거의 1년. 네. 알파벳님 놀랍지? 기간이 1년인데 회전율이 3% 나오니까. 자, 요겁니다. 네, 수익 꽤 많이 났죠? 자, 보겠습니다. 5월 손절은 호텔신라 따라잡기 하다가 손절 쳤고, 6월 손절은 남선알미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다가 마이너스 13% 손절 치고 나왔네요. 야, 남선알미늄 하긴 모르니까 그런 거죠. VIP 가입 후 7월 말 손절 한 번도 안 쳤네요. 그렇죠. 그 후에 하이트 진로 몰빵 쳐서 견소님이 하이트 진로 비중 줄이라고 해서 7월 말 VIP 가입하고 하이트 진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고 추천주로 갈아타면서 생긴 수익입니다. 올해는 그물치기로 수익 낸 겁니다. 네, 올해 이거죠. 올해. 네, 올해 19만 9천원. 2019년 딱 5% 수익률입니다. 현재 추천주들 상승세 보면 올해는 20-30% 이상 수익 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요. 방심하지 말고 딴 길로 세지 말고 끝까지 VIP 유지하면서 모두 수익 나시길 기원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무엇이냐? 지금 우리 뭐 오늘도 VIP 종목들 막 그냥 마이웨이로 막 치고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유빈님이 특히 글 올려놓은 그거에 다 나와 있다. 뭐 레인저님 같은 경우에도 손절이 없다 그러잖아요. 손절. 주식은 손절을 치려고 손절 치는 순간 실패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실패 확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매수로도 안 했고 주식을 이제 하겠다, 종목을 보겠다, 얼마 수익 내겠다, 몇 프로 수익 내겠다 라고 주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펜스를 해야 돼요. 디펜스. 주식시장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야지, 방어적으로 수비가 즉 최선의 최고의 공격입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주가가 폭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그 회사와 어떤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정치 이슈로 인해서 폭락 나왔을 때, 급락 나왔을 때, 어떤 거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미국과 이란의 뭐 이런 무력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위기라든지 삼성전자와 그 기업에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빠졌다, 전체적으로 빠졌다, 더 빠진다, 그럴 때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은 어떤 거냐? 주식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주식을 사 모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장기 철학을 열어놓고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개인들은 6,000원, 7,000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슬퍼해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야 되죠. 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게 정답인 겁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다.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주식에 정답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투자 안에서 내가 뭐 재무제표를 보든지, 재무제표 안에서 뭐 ROE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는 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부채 비율을 본다든지, 나는 뭐 대차대조표에서 현금 흐름표를 본다든지, 나는 현금성 자산을 본다든지, 나는 뭐 BPS를 본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의 성향이 다 나눠지는 거지, 공통적인 것은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자, 올해 부자 돼야죠.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방송을 가끔 우리 어머니도 보시거든요. 네. 가끔 우리 어머니도 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속으로 그러실 거야.
더 레인저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인저님 겸손게 고맙습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레인저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 VIP 아들이 추천주 짱입니다. 네 VIP 추천주 짱이죠. 네, 앞으로는 대박 쳐버릴 겁니다. 네, 지금도 대박인데 네, 끝장낼 겁니다. 그걸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속으로는 그러시겠죠. 겉으로는 이제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방송 오랫동안 하면서 안티가 생각보다 없구나. 제가 처음에는 안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 처음 할 때 안티가 어디에서 어떤 방송 시청자들이 왔나봐. 견제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나를. 그때 막 시청자가 200명 막 넘었었거든요. 200명, 막 250명. 뭐 전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 처음 이제 했을 때. 근데 어디에서 단체로 우르르 뭐 중국인처럼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와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뭐 회방 놓고. 그래서 이게 뭐 좀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지. 나중에는 이제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금융교육 수준이 더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정보가 막 빨라가지고 그때도 물론 인터넷이 빨랐지만 뭐 8년 전, 9년 전, 8, 9년 전, 10년 전 보다는 지금이 빠르잖아요. 유튜브도 지금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 겸손 막 이렇게 검색해 보면 겸손 TV 뭐 유튜브는 겸손 TV, 아프리카 TV는 뭐 겸손 검색해 보면 막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된다. 사고 팔아야 된다. 사고 팔아야 된다. 단타 쳐야 된다. 일당 벌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장기 투자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오늘 투자 유튜버 비트코인 그 새끼 칼 맞아야지. 맞을만 해요. 비트코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면서. 야 비트코인을 추천해가지고 비트코인 추천해가지고 마이너스 90% 이상 터졌다면 전체 계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만약에 이거를 2천만 원에 샀어. 2천만 원치를 샀단 말이야. 2천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얼마야? 한 8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치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0%라고 보면 되지. 그럼 다른 종목은 어떻게 돼? 다 마이너스 90%에서 90%에서요. 98%예요. 내 말 거짓말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 비트코인 가상화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상화폐에서 네이버 투자클럽 카페에다가도 제가 써놨습니다. 2017년도 투자 전략에서 제가 다 써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해 투자 전략은 그냥 안 썼습니다. 왜 이렇게 안 뭐 여러분들 뭐 검색해보면 나오겠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거 다 써놨습니다. 써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폭락 나온다고 그랬어요. 폭락 맞는다. 완전 뭐 폭락 맞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체가 좀 안타깝고 그게 어디 있어? 찾아보는데 없네.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뭐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주식과 다른 점이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실적을 잘 내고
회사 상황이 좋아지고 매출과 실적이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회사의 펀더멘탈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라는 게.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현금을 어떻게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스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건 했다는 게, 뭐 일본의 어떤 뭐 어디 현에서는, 어디 뭐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데가 많이 있다. 그런 기사를, 오보성 기사를 과장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주식을 나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새로운 가상화폐가 열렸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상기 그때 당시 뭐 그 사람이 때려버렸죠. 이제 법으로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화폐가 될 수 없다. 결국 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관대했던 중국이 뚜껑 열어보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진핑이 비트코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가상화폐는. 그렇게 못을 박았고 퇴출시켰습니다. 중국 지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미국도 뚜껑 열어보니까 뻥칸 거야. 밑장빼기 들어간 거야. 일본도 뚜껑 열어보니까 밑장빼기. 대한민국만 호구 당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게 무엇이냐? 전 국민이 비트코인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피해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와, 리플이 4,800원, 약 5,000원짜리가 지금 200원대거든요. 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200원에서 300원 왔다 갔다 해요, 리플.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200원, 300원 가 있는 거예요. 10만원, 20만원짜리가 지금 1,800원 그래요. 퀀텀.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S&T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마이너스 그냥 99%예요. 99%. 98%, 99%. 10만원, 2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이 지금 그 가격이 1,800원입니다. 계산해보세요. 그거 얼마인지. 작살 난다는 거. 인상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니다. 저는 가상화폐는 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은 뭐 써니전자 뭐 난리 나죠. 써니전자 6,000원 갔습니다. 중국 단체로 5,000명 한국 5박 6일 왔다고 나오던데, 보험회사던가 이젠 완전히 사드 제재는 풀린 거로 봐도 되는 거죠. 좀 긍정적인 신호는 맞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진핑이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올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첫 시진핑의 방문지역, 해외 첫 방문지는 미얀마로 정했고, 이제 한국도 올 텐데, 한국을 오려고 했으면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자기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보내주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5,000명이란 그 거대한, 그러니까 뭐 거의 200억, 5,000명이 쓰는 그 금액이 거의 200억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스에서는. 이거 5,000명이 왔는데 200억치를 쓴다. 5만 명이면 2천억. 50만 명이 오면은 2조거든요. 2조? 중국 관광객이 50만 명만 1년에 오면은 2조치를 쓴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 오면은 잘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좀 질서 안 지키고 그런 거는 이제 나무랄 수 있죠. 그러나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하물며 일본 저 새끼들도 우리나라 가면은 스미마생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는 친절하게 그래도 대해주잖아요. 길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길 물어볼 때 일부러 여자들한테 물어봐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더 친절한 것 같더라고. 그냥 내 느낌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우리 중국인들이나 특히 중국인들, 얘네들한테는 진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게 팩트니까. 이 어려운 경제에 어찌 됐든 간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내수 경기를 이렇게 화랑 딱 이렇게 시켜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중국 관련주 겸손히 얘기했죠. 중국 관련주 뭐 여행, 한류, 뭐 화장품,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이런 또 중요한 얘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입 벌어지죠. 야, 이래서 겸손히 삼성전자를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구나. 겸손히 삼성전자가 이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단 한 주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구나. 증명이 되잖아요, 계속.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됐는데 국민은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특히 서민들이. 중상층조차도 지금 힘들다 그러죠. 왜? 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주식을 해야 돼요. 장기 투자로 10년, 20년 그 이상 들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을 내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시는데 난 60대에 찾을 거다, 50대, 60대, 70대에 찾을 거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이걸로 주식 저축을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저축을. 은행에다가 과거는 은행에다가 은행 이자가 4%, 5%, 6%, 7%, 8% 이렇게 이자 줬던 시절에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다면 지금은 주식에다가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주식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거래소에서 그 수익률의 20년, 30년 수익률을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중국인의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일본의 한류 뷰티, 중국의 한류 열풍, 동남아 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뭐 영국, 미국까지 한류 열풍이 불면 화장품, 그 트렌드, 엔터주 이쪽을 지금부터 담아놔야 돼요. 진작에 샀었어야 돼요. 진작에. 그리고 진작에 아모레퍼시픽은 진작에 샀어야 된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이 앞으로 1년, 3년, 5년 뒤에 7년, 10년 뒤에 아모레퍼시픽이 더 이렇게 우뚝 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 회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위상이 커졌는데 근데 국민들은 계속 살기가 팍팍하다 그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파니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종목들을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10년이고 간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모레퍼시픽 대박입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12만원, 15만원 선에서 12만원, 15만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22만원 간다. 20만원 가고 22만원. 기술적으로 여기 캡도 메꿀 것이다. 여기 캡 거의 메꾸기 일부 직전입니다. 22만 5천원. 그러니까 이제서야 증권사들이 리포터를 수정하죠. 목표가 22만원. 또 수정했을걸? 얘네들 증권사 리포터? 바로 그런 거다. 그 다음 경선이 여행주 얘기했죠. 여행 관련. 우리 부산 모임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행 세터. 어디? 우리나라 수많은 여행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투어 가죠. 그치? 알파벳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가죠. 하나 투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년 이전에는 모두 투어가 좀 이렇게 잘 나갔어요. 먼저 생겨나가지고. 근데 하나 투어가 그걸 뒤집었죠. 하나 투어 가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부산 모임에서도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11월 달에 부산 모임을 했죠. 그때 당시 하나 투어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수익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행 하면은 하나 투어 모두 투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그마한 회사들 보면은 뭐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그냥 또 하나 뭐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여행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엔터주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크게 좋아하는 엔터주는 SM과 JYP입니다. 그러니까 SM과 어떤 JYP 이쪽 섹터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JYP 차트는 좀 괜찮은데 SM의 차트는 좀 좋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어차피 이 종목이 뭐 거시기 할 종목이라면 뭐 이거 빠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괜찮다. 뭐 3만원까지 떨어져 봐야 뭐 3만원 뭐 27,000원이지 않겠느냐. 그때 오면 또 더 사면 되는 것이고, 조정받을 때 사 모으면은 이런 종목들도 쏠쏠한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유빈님 이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요. 예, 종목들이 너무 잘 올라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종목 상담도 하니깐요. 매수가하고 그 비중도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그 영호님 반갑습니다. 네, OMZ님 반가워요. 덩스님 안녕하십니까. 포포님 반갑습니다. 오한판치님 안녕하세요. 깔리파님 반갑습니다. 네, 탱클러님 반가워요. 드라님 안녕하십니까. 미안보님 반가워요. 자산운용사는 자기 마음대로 포트폴리오 짜도 되나요? 예로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20%, 나머지 우량주, 중형주 알아서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임무 분담을 해요. 너는 소비재, 너는 화학, 그러니까 너는 뭐 자동차, 너는 조선기계, 철강, 뭐 너는 뭐 어디, 뭐 은행, 금융, 섹터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너는 성장주, 성장주 중에서는 또 어디, 다 각 분야에 애널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애널리스트들이 각 섹터마다 종목을 개인별로 예를 들어 한 몇 개를 발굴해 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해요. 뭐 나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은 지금 꼭 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것부터 브리핑 기본적으로 하고, 이 종목을 꼭 사야 될 이유, 근데 이 종목이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유, 근데 이 회사가 좋은데 아프리카 TV라는 이 회사는 좋은데 시장에서 지금 재평가를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 롯데쇼핑도 재무는 좋고 어떤 거는 좋은데 오너십도 괜찮은데 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지, 지금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종목 회사는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지, 굉장히 싼데 왜 못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수결을 합니다.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민주화하니까 다수결을 해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찬성이 나오면은 그거 그때 이렇게 사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통 100개에서 200개를 개인당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요. 한 사람당 보통 100개에서 200개를 섹터를 정해놓고 그걸로 연구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종목들도 막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자산운용사는. 저도 자산운용사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나 그거 하면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럼 뭐 아무거나 사가지고 뭐 노는 줄 알았습니까? 그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안 해요. 삼성전자 전체 자산 30%. 못합니다. 2천억 중에 예를 들어 2천억이야. 전체 자산 펀드 운용 규모가 2천억 중에 30%면은 600억치를 삼성전자를 사놓는데, 야, 그 삼성전자 그거 한 뭐 5%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5%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막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 만에.
시타델 같은 사람들 절대 못하지. 그냥 0.1% 오르면 막 팔아버리지 막. 0.1%만 해도 얼마야. 네, 맞아요. 재무 좋고 저평가라고 막 사도 되는 게 아니군요. 근데 저게 궁금했을 거야. 저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보통 뭐 운용사마다 다르죠. 종목을 한 200개, 한 200개,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사요. 보통은 100개에서 200개.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조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펀드 어떤 JP 모건이라든지 어떤 그쪽 모건 스탠리 그쪽의 펀드 제가 회전율을 한번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회전율이 한 60% 정도 나오더라고. 60%, 50%에서 60%. 걔네들 회전율이. 그러니까 얼마나 준수한 그런 실적이 나왔겠습니까? 회전율이 50에서 60%가 나옵니다. 보통 펀드들이. 근데 요즘 미국 펀드들을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 초에 제가 미국 펀드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펀드들이 조금 회전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높아졌어요. 한 67, 8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 회전율 자체가 과거보다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뭐 10년, 20년 투자를 해야 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트렌드가 빨라가지고 막 3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요. 본질적인 회사의 가치는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죠. 그건 인정. 근데 우리가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19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했을 때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때 당시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체감 속도는 지금이 더 빠르다고 느끼지만 결국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그게 좀 100%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거나 또 우리 알파벳님처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또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네이버 카페에 가보셔가지고 겸손투자클럽 그 카페 가셔서 아까 뭐 유빈님하고 레인저님이 올려놓은 그 후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좀 그래도 도움 되실 겁니다. 야, 겸손이 대선 테마주 내가 그렇게 외칠 때 야, 이래서 사람들이 또 대선 테마주 뭐 하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대선 테마주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보면은 써니전자가 이제 지금 매기가 이쪽을 안철수 테마주로 쏠렸잖아요. 지금 안철수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올 예정인데 안철수는 다음 주 정도로 옵니다. 다음 주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와요. 예정 자체가. 써니전자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경선이 써니전자를 사실상 대선 끝나고 물론 뭐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이런 데서 한번 해줬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한다 치면은 여기서 들어갔었어야 돼요. 써니전자가 됐든 안랩이 됐든 안랩도 똑같아. 여기서 들어가 줬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줬어야 됐어. 안랩이나 써니전자를. 그래야 지금 이게 터지는 거야. 지금 이게 시장의 논리로 보자면 지금 들어가면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아, 바보 아니에요. 지금 안 사는 게 바보입니다. 야, 캐치님이 5년 전에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3년 전, 5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장의 논리대로 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데 이때 삼성전자를 사면은 애플한테 털린다 그러지
화웨이한테 잡힌다 그러지. 저 알리바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쫓겨난다. 이거 지금 하락 추세다. 이제 대세 하락 시작됐다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시장의 논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 자,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될 거다. 뭐 여기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 뭐 100만 원 무너지고 뭐 50만 원 무너진다. 그때 당시 지금 이제 가격이 변했지만 똑같은 겁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이때 당시 했었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안 사는 게 바보라는 겁니다. 안 사는 게.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동안의 이 변동성으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거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3개월, 6개월간의 이 단기 변동성. 뭐 1년, 2년이 걸릴 수 있겠죠. 저는 1년, 2년도 단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를 다 압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은 기관, 외국인,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주식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라든지 앞으로 그게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폐지 줍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 폐지 줍는 사람들 중에 가끔 뭐 건물주들도 있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한 명 정도나 있겠죠. 뭐 그냥 뭐 취미 삼아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지. 그럼 폐지 줍는 사람이 그래 좋다 이거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1000명이야. 나머지 999명은 하루에 6,000원 벌어요. 그분들이 6,000원에서 7,000원 법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가보잖아요. 봉사활동 어디 기부단체라든지 사랑의 열매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저도 이렇게 매년 가보면 6,000원에서 7,000원 받는 어르신들이 항상 폐지 줬습니다. 리어카 끌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안 돼. 그게 6,000원 7,000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엄청 서럽죠. 그분들의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과장된 게 더 높겠습니까? 있는 현실이 더 그분들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짱짱하신 분들이었어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될 줄 감히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뭐 사기 맞고 아니면 뭐 흥청망청 쓰고 어디다가 쓴지 모르겠다. 자식 뒷바라지 다 하고 자식들이 돈 다 가져가고 결국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전세값 올리니까 계속 밀려나가다가 생활비도 필요하고 전세가 원래 예를 들어 뭐 1억이었는데 뭐 집주인이 1억 5천원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없죠. 나이가 70대인데 어디서 5천만 원을 벌어 오겠습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밀려나니까 생활비 쓰고 밀려나고 아프면 병원 가고 하다가 계속 가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절반은요 노인 빈곤층 그렇게 갑니다. 나는 아니겠지 해요. 다 누가 아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저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든 간에 뭐 IQ가 겸손보다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학력이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절반은 노인 빈곤층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주식을 어떤 올바른 주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발렌타인님만 빼고는 다 수개월간 수년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입니다.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함이 이제 확률적으로 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투자를 하지 못한다,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 빈곤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년에 뭐 연봉이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를 언제 끝내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노후 준비를 끝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GS 허씨 일가가 태어나자마자 막 3살, 2살,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애들한테 주식 그냥 뭐 한 30억에서 70억 사이 그냥 해주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걸로 묻어놓고 시작하죠. 근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애가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에 애 앞으로 단돈 10만 원이더라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애 앞으로 주식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한 살 때부터 10살까지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되죠. 그 우리 단톡방에서 올려주셨던데. 그래서 10살부터 20살까지는 대략적으로 2천만 원 또 이렇게 줘도 되고, 20살부터 30살까지 얼마야? 5천만 원이죠. 31살부터 또 5천만 원까지 증여가 되죠. 그럼 1억 4천으로 30대까지 거의 1억 4천인데 30년간 주식을 1억 4천치를 예를 들어 1억치를 이렇게 굴렸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동수단으로 그렇게, 아동수당으로, 좋습니다. 삼성전자 모아가고 있구나. 그게 내가 주식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한테 어떤 주식을 사줄까? 거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뭘 사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한테는 이 주식을 사줘야지, 삼성 뭐시기 사줘야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줘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삼성 전기가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이런 삼성 물산이 됐든 이런 쪽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혼이신 분들은 젊었을 때 꾸미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반드시 그만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만한 대가는 반드시. 그러니까 벤츠 BMW를 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 내가 벤츠 BMW를 할부로 샀다 그러면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평단 44,000원 7천 꽂은 상태에서 지금 1년째 매달 50만원씩 적금 넣고 20살 되면 물려주려고요. 뭐 그런 거 좋죠.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망초님이나 나나 그냥 좀 나이를 앞으로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망초님, 물망초님이나 저나 나이를 먹어야지 더 많은 돈도 벌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10년 후면 즐겁지 않아요? 저는 즐겁던데요. 저는 2008년도 7년도 당시에도 그랬어요. 10년 뒤면은 야, 이거 나 돈 많이 벌겠는데? 야, 20년 뒤면은 야, 나 진짜 돈 많이 벌겠는데? 그리고 워렌 버핏이 딱 그 생각이 된 거예요. 워렌 버핏이 30대 딱 주변에다가 그런 말을 외치고 다녔죠. 저는 앞으로 반드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거를 일찍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20, 30대 분들은 특히 40대까지도 20, 40대 분들 지금 하지 않으면 인생이 진짜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개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연금은 받는데 그걸로 생활을 못 합니다. 그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그 금융교육을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한 달에 뭐 연금이 140만 원 나오네, 150만 원 나오네, 뭐 나는 200만 원 나오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의 짜장면 값이 20년 뒤에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 오늘의 짜장면 가격이 30년 뒤에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 치킨값 보세요. 벌써 내 초등학교 때 치킨 하면 한 4,000원? 3,000원, 4,000원 한 것 같았는데, 내 기억으로. 지금 치킨,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웬만하면은 그냥 오리지널 치킨 안 시키거든? 뭐, 통 닭다리 순살, 뭐, 어떤 뭐, 마늘 뭐 어쩌고저쩌고, 간장 어쩌고저쩌고, 허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뭐 해가지고. 뭐 요즘에 외지 감자 세트, 그리고 뭐 코코볼인가 치즈볼인가 뭔가 그것까지 딱 하면은 25,000원 꽂아버려요. 요즘에는 그냥 2만원 그냥 넘어가 버려. 치킨 요즘 치킨에 2만원 이하짜리 배송료 2,000원까지 붙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그 인생 역전 하신 분 배송료 2,000원까지 붙으면은 2만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세상에나 치킨이 2만원이 넘어가. 이제 치킨집에서 가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솔직히 까고 얘기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자도 어느 순간 3만원 넘어가 있잖아요. 라지 L, 라지 사이즈, L 사이즈.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라는 거야. 짜장면 가격이 원래 옛날에는 막 1,000원 그랬는데 지금은 막 좀 먹을만 하면 8,000원. 진짜 말 그대로 맛있는 짜장면 먹으려면은 8,000원 이상은 줘야지 먹을 수 있어요. 가격에, 모든 음식은 가격에 비례합니다. 대부분. 저는 우리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미혼이신 분들은, 젊고 미혼이신 분들은 좀 주식에서 실수를 좀 이렇게 잦은 실수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막말로 막 단타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좀 보더라도 1, 2천만 원 손실 보더라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20,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아. 30대 초반까지. 근데 30대 초반이어도 애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잖아? 전 그걸 못 참아요. 애가 결혼도 했고 애가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 있는 사람이 아빠가 단타를 치고 있는 거야. 완전 저거 이용감이라니까. 그게 도박이잖아. 야, 남편이 도박하면 당연히 그건 이용감이죠.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아? 아빠 오늘 딱 그거야. 애가 야 한 15살 됐어. 15살 때 딱 됐단 말이야. 자, 올해 딱 15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미래. 아빠 언제부터 주식했어? 아빠 원래 주식은 좀 일찍 시작했어. 언제부터 했는데? 아빠 한 뭐 이때 시작했어. 2000년도에 시작했어. 야, 아빠 엄청 지금 부자겠다. 만약에 그 애가 주식을 배운 애라면,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유태인처럼 받았다면, 아빠 엄청 부자 됐겠는데? 코스피 500포인트에서 사가지고 지금 2000포인트인데 야 4배, 지수가 4배나 올라갔는데 아빠 그러면은 최소한 4배는 4배 수익은 났겠네. 최소한. 아빠 아빠 뭐라 그래? 너는 공부나 해.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난에 대물림이 되는 거지. 팩트 조진다 진짜. 이게 그거라는 거야. 우리가 어릴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기술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능대학교가 한때는 또 붐이 일어났었고, 공무원 붐이 지금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돼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를 25살 먹고도 그 생각하고 있고 30살 30대에도 그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50대 60대 70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자녀들한테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시작되는 거고, 유태인들은 어떻게 돼?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가르치죠. 부모와 같이 재상 상황을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창의력을 띄우고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고 많이 자고. 어떻게 됩니까?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죠.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난해져요.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에요. 코스피가 2200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20살이 됐습니다. 자 20년 뒤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뭐 한 8000포인트 갔어요. 예를 들어 20년 뒤에 8000포인트 갔습니다. 미친 얘기 같죠? 20년 뒤에 20년 전에 코스피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8000포인트 간다고 쳐요. 그럼 그 자녀가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대박 났겠는데요? 지수 4배 올라갔는데. 그런 지수가 4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10배 이상 올라간 거거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다가 오늘날 뭐 5천만 원치 박아놨다면 10배니까 5억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그럼 다른 종목 다 해놨으면 삼성전자가 10배 갔으면 다른 성장주나 가치 종목들은 얼마 올라가요? 15배, 20배, 30배, 50배, 100배도 올라가는 거죠. 네이버 같은 종목이 바로 100배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오늘날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년 전에 주식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20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남더 힐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한남더 힐 쳐보세요, 한남더 힐. 한남더 힐 살다가 여기로 이사 갑니다. 나인원 한남으로. 앞으로 뜨는 이 나인원 한남. 여러분들 여기 60억 80억짜리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모았다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들이 30대면은 50대에 부자 되면 되는 거야. 50대면은 70대에 부자 되면 돼.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거의 한 150세까지는 가요. 어지간해서는. 아닌 것 같죠? 미친 소리인 것 같죠? 통계청에 다 나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살씩 계속 평균 평균 그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20년 전에 어떤 우리가 과거 유튜브 그 시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막 28, 7살인데 오늘날 막 40대 같죠? 바로 그거예요. 노화가 천천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2015년생들이 태어나는 애들이 평균 살 날이 152.3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걸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그들은 160세 이상 170세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불과 5년 전만 내가 했다면 미친놈이라 했을 거야. 지금도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너무 오버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나인원 한남이거든요. 여기가. 경선도 여기 내가 들어가고도 싶었는데 못 들어갑니다. 임대로 내놨더라고 이거를. 임대로. 그 분양을 안 해놓고 임대로. 여기 들어가서 유지하려면은 와 보통 아닙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오늘날이라도 올해라도 늘 한결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는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여기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 보증금이 얼마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남더 힐의 월세를 보면 보통 월세 한 5천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월세 보면 평수와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요. 월세가 450, 얼마 안 한데 그런데 이거는 완전 작은 거. 완전 이거는 이거 거의 원룸. 이거는 원룸. 반탕소년단 누가 샀다 그러던데 이거 하나? 1억에 450. 이건 완전 작은 거고 큰 편수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월세 보니까 월세 매물이 없어. 원룸밖에 없어. 거의 원룸 투룸밖에. 5천에 405 원룸이. 원룸 여기 봐봐. 여기 편명도 보시면은 네 요거 겁나 작아요. 여긴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어. 동마다. 근데 동마다 지하 주차장인데 그 지하 주차장끼리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겠더라고. 근데 살기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최고 중에 하나예요. 최고 중에 하나. 당연하죠. 관리비 따로 내는 거죠. 관리비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 전후 나오겠지. 모르겠어. 롯데월드 시그니엘 자체가 관리비가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왜 없어? 야 알파벳님이 나는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알파벳님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재무 막 이거 찾아보고 하던데. 근데 알파벳님도 그거 찾아보는 건 좋아. 엄청 그거 잘하고 있고요. 근데 더욱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놓은 것도 좋은데 좀 인내가 필요해요. 알파벳님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옛날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전 월 관리비 평균 11에서 13만에 전기세 포함 재산세 2번 내면 끝인데 제가 저렴하게 사는 거네요. 제가 관리비가 한 30만원대 나와요. 30만원대. 저는 저렴하게 사는 거죠. 관리비가 11만원에서 13만원이면 보통 아파트 24평 기준으로 잡으면 요즘 24평 아파트가 관리비가 그래도 한 15만원 전후 나오죠. 15만원 기준으로 30평대가 33평 84제곱으로 하면 관리비가 한 20한 5만원 정도로 잡으면 되고 거의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1년 다 평균으로 봤을 때
박진영이 월세만 산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이 10억이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간다고 금방 실증내는 스타일이라 집을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어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박진영은 집을 사든 안 사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자 지금부터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발렌타인님 제가 넋시짤 엑셀 봐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가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박진영 씨가 집을 안 사고 보증금 10억 넣고 월세로만 해가지고 2년 주기로 이사를 이렇게 다니죠. 실증 낸다고. 근데 언론에서는 실증을 낸다고든 언론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맞아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뭐 거의 한 1000억 이상 있잖아요. 박진영이. 그 주식 가치 그것만 보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 계속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가는 거다. 2년에 한 번씩 어떤 지역이든 전원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아파트든 어떤 주택 이동 수단이든 간에 2년에 한 번은 어떤 지역에서든 다 이게 신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거기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들어가서 2년 살고 또는 더 4년, 2년, 4년 살고 더 쾌적한 데로 또 가고 2년, 4년 살고 더 쾌적한 데로 또 갑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진짜 부자들은요, 부동산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단 하나, 내가 쾌적한 곳에서 사느냐. 그들은 입지, 입지 그런 거, 학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쾌적한 곳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가장 1순위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시청자분들도 중상층도 마찬가지. 집을 지금 꼭 사야 되나요? 이 나라에는 집을 꼭 사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집 꼭 사야 된다. 너 5년, 10년 안에 집 못 사면 너 여기서 쫓겨나. 북한으로 가.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 월세 제도도 있고 전세 제도도 있고 대출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뭐 사업 잘 돼가지고 현금으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월세 전세도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원금 보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서민들의 중상층 이상 부자가 되려면은 집을 꼭 살 필요가 없다. 서울에서도 오래된 빌라는 1억대짜리 있어요. 근데 거기를 살기 싫어하는 거지. 왜?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거를 신경 쓰는 거야.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저도 경차 타고 다닙니다. 그니까 저도 스파크 타고 다녀요. 더 네스트 스파크 16년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 필요가 없다. 월세 살고 전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 2억이다. 그러면은 보증금 5천에 예를 들어 50짜리 살고 나머지 2억 전세금 기존 2억에서 1억 5천은 주식을 1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10년. 종목을 15개, 20개 딱 펼쳐놓고 10년 딱 꽂아버리는 겁니다. 10년 이상. 그럼 10년에 내가 월세를 살았는데 6천입니다. 그렇죠. 6천만 원이죠. 10년에 월세. 보증금 5천에 52년, 10년이면은 6천만 원의 월세만 냅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6천만 원을 바닥에다 돈 뿌리는 것 같죠. 그럼 1억 5천으로 10년을 투자했다면 최소한 3억에서 15억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15억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복리로.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전세로만 계속 묻어놨다면 똑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입자가 좋을까요? 집주인이 좋을까요? 집주인이 좋죠. 집주인은 전세입자의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 돈을 조금만 얹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전세금은 2억으로 해놓고, 그럼 나는 2억 딱 묻어두고 1억만 내가 만들면 되죠. 1억만 만들면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세를 내놔서 그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나는 1억만 투자했는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면은 그것만 좋은 거죠.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전세입자는 집값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도 올리려고 그러죠. 집값이 3천만 원 올랐으면은 전세금도 한 1천만 원 올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 500만 원, 1천만 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들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왜? 2년 만기가 되면, 2년 만기쯤이 되면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까봐 계속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으로 하기가 힘들죠. 왜?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반드시 이거를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있는 거다. 월세는 계약 안 맞다. 또 이사 가면 되는 겁니다. 5천에 50짜리 지방에 겁나게 많아요. 경기도에도. 뭐 어지간한 투룸, 쓰리룸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부자들은 쾌적한 곳으로 집값이 뭐 5억 올랐네, 10억 올랐네, 그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그러나 서민들이 부자의 길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다는 무조건 주식이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통계청이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10년, 20년, 30년 정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올라가고 30년 동안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또 얼마 올라가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론은 월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바로 금융교육이에요. 이런 게.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금을 재밌게 해보고 있어요. 그물치기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그물치기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 그 추천주는 지금 잘 가죠? 추천주 한 개 드렸고 본의 아니게 한 개 더 얘기했는데 둘 다 잘 갑니다. 둘 다 잘 가니까 그 목표 가격 그 거시기 오면 네, 매도하세요. 나는 진짜 기다리기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은 12,000원 가면 팔고 13,000원 가면은 웬만하면은 13,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동물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연구하면서 동물 어떤 그런 산업을 제가 정말 유심 있게 봤거든요. 게임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 게임도 좋아해가지고 게임 좀 분석 많이 해가지고 NC소프트라는 저런 대우도 잡았고 아까 그거 봐야 되겠다. 발렌타인님 계십니까? 아이고 네 오래 기다리셨죠? 녹십자 랩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심도 있게 봐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계열사죠. 녹십자 랩셀 대주주 지분율을 보면은 네, 당연히 녹십자가 대주주입니다. 네, 38%, 녹십자 홀딩스 9%. 이 회사가 하는 것은 결국 세포 치료제, 뭐 아성 림프종, 뭐 개발,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거 뭐, 네, 우리가 어떤 신체 진단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고객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어떤 뭐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뭐 항체를 가지고 있다.
뭐 관리를 한다든지 뭐 혈액도 채취하고 의약품도 제공하고 뭐 녹십자가 하는 일이 다 그겁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은 뭐 임상 시험을 이제 주로 하죠. 임상 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을 보면 이제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 쪽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녹십자 랩셀은 헬스케어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회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5,000원에 비중 10%니까 그대로 들고 가세요.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1차 목표가는 일봉상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저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긴 관점으로. 자, 5만 원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5만 원이니까 5만 원까지는 뭐 전혀 무리 없이 들고 가셔도 된다. 걱정 마시고 네, 자신 있게 들고 가세요. 저는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저는 고령화 시대에서 무궁무진한 상황이 오고 헬스케어 쪽에 큰 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소한 5만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라. 5만 원 가면은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없다. 손절 절대로 치지 마시고 뭐 좀 어떤 대내외적인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녹십자 랩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그런 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꺾인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들고 가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아, 드라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드라님이 DNF 물어보셨죠? 제가 방송 딱 끝내놓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제가 채팅을 못 봐요. 제가 특히 팬가입이 안 돼 있는 채팅은 더 못 봅니다. 왜냐면은 팬가입을 하면은 앞에 이게 막 이렇게 이모티콘이 떠가지고 바로 제가 볼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좀 여유 되시면은 팬가입 한 개도 괜찮으니까 또 팬가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구독 얼마 안 하잖아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야, 오늘 삼성 SDI LG화학 좋았죠. 2차 전지 쪽이 강했습니다. 삼성 SDI. 그렇죠. 삼성 SDI는 이제 2차 전지 분류 기업입니다. 뭐 BMW라든지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 SDI는 저는 너무 진짜 저는 앞으로 삼성 SDI 시대가 저는 또다시 온다고 봐요. 이때 당시에 삼성 SDI 시대가 있었죠. 겸손히 삼성 SDI를 여기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VIP 추천주로 제가 여기서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면서 겸손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오늘날까지 그런 방송을 한 번씩 얘기해요. 방송 중에 내가 만약 손자한테 물려줄 주식이 있다면 10개 종목 중에 뭐 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10개 종목 중에 한 개가 삼성 SDI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 SDI는 실적 자체가 4분기 실적이 비수기였습니다. 자,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악재가 해소가 된 거죠. 그죠? 비수기. 그리고 다시 1분기 실적은 네, 굉장히 또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그 주가를 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좀 매수 자체가 최근에 들어가셨죠? 24만 7천원. 오늘 들어가셨네요. 거의 비중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에 입절해야 될까요? 모찌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모찌님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실 종목이 아니에요. 좀 시간의 문을 열어놓는다면은 저는 삼성 SDI는 사상 최고 신고가 26만 3,500원을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 어디까지 가느냐? 최소한 30만 원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30만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30만원 들고 가보시고, 장기 투자는 저는 1차는 30만원이었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삼성 SDI 1차 50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없어요. 98, 99년도 했던 스타크래프트 관련주들 그때 왜 살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 이제 금융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뭐 알파벳님이나 뭐 저나 똑같아요. 저도 98년도 그런 거 몰랐어요. 뭐 리니지 뭐 그런 거 NC소프트가 뭐 그런 거 뭐 알 필요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DNF 보겠습니다. DNF가 사실상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DNF는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 DNF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실적 좋고 재무 좋고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네, 그렇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네, 실적 좋고 재무 좋고 안정적인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주식입니다. 이것도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중에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소자, 방막 재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희생막 재료, 뭐 DPT, 뭐 더블 뭐 머시기 해가지고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가 저도 DNF는 공개 방송에서 예전에 제가 이 회사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LCD 중심 패널에서 OLED 쪽으로 시장이 중심적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게 힘들었다는 거. 중국의 공세에 맞아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힘들었죠. 지금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OLED 패널이 증가하고 있으니 당연히 DNF 이 자체가 실적이 앞으로 기대가 될 것이다. 황상 반지막 제품이라든지 뭐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납품하는 그 제품 비율이 97%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더.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드란님께서 8,650원이니까 제 방송 보고 사셨을 겁니다. 12,000원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좋습니다. 12,000원 보셔도 된다. 12,000원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12,000원을 생각을 했다면 12,000원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꺾여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친다고 하더라도 12,000원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 반대로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1차적으로 12,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18,000원까지도 가능해요. 이 종목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네,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116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12,000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저라면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또 드라님께서는 그게 또 힘드니까 12,000원으로 보셔도 된다. 네. 서울반도, 서반이 서울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죠? 매도만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금이 그지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지 없던데. 드라님도 제 방송 오래 보셨잖아요. 블리자드 주가 대략 그때 대비 80배쯤. 시타들님이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많아. 코스땅님, 땅님 뭐 들어갔는데요? 하나금융지주 매수가 38,500원, 비중 70%. 배당락 이후 계속 내리막이어서 고민입니다. 배당 받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은행주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는 은행주주 중에서는 거듭 말씀드렸는데 저는 KB금융을 가장 1순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KB금융. 이거는 배당을 받으시고 이게 배당주의 함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땅님 비중도 70%나 들어가가지고 이자 받으려고 뭐 4%대 이자 받으려고 들어가다가 3, 4, 5%대 이자 받으려고 들어가다가 10% 20% 물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주식의 초보자들이 주식 경력이 보통 한 3년 전으로 되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3년 뭐 전으로 3년 5년 되신 분들이 배당금 받으려고 들어가다가 바로 물려버립니다. 그 은행주가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의 은행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은행주들이 올라간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PBR이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은행주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셨어요.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올라오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거 정리하세요. 그렇죠. 마이너스 10% 물려가 있죠 지금. 그거예요 이게. 배당주의 함정이 그거. 그냥 내가 배당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성공해가지고 자산가가 됐어. 내가 어떤 한 종목에 예를 들어 3억을 들어갔네. 배당을 한 1년에 4%짜리를 줘. 한 3, 4, 12죠. 그렇죠. 10%에 3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 들어오잖아요. 1200만 원. 1200만 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면은 1200만 원을 나는 앞으로 10년간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배당주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냥 내가 건물을 산 것처럼 건물을 샀으면 세를 주죠. 내가 이거 세를 한 뭐 10년간 받아가지고 건물 가격 이제 올라간다. 10년 뒤에. 뭐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10년 뒤에 봤더니 뭐 80억이 됐더라. 그럼 건물 매각 때리는 거죠. 연예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당주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니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10%라서 캑캑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땅님은 투자의 마인드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어요. 은행주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를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치 투자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빨리 이거를 올라가가지고 매수가에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또 빨리 내려고 지금 빨리 수익을 내려고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에서 빨리 수익을 내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모든 개인들이 땅님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땅님이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99%는 똑같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고 팔고 똑같이 합니다. 기간과 어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사고 파는 거는 똑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평균적으로 워렌 버핏처럼 뭐 8년 8개월 평균 보유기간 뭐 8년 뭐 6개월이 됐든 8년 8개월이 됐든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애 낳으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죽습니다. 죽죠? 한 달 만에 애 낳으라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주식시장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님 계좌는 죽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을 거예요. 머지않은 시점에. 물론 초보자들은 주식, 경제, 금융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문학, 철학, 심리 쪽을 저는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지표, 어떤 PBR이라든지 경제 지표는 그냥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심리에 따라서 감정이 이성을 조금이라도 지배하는 순간, 이성이 감정보다 51대 49로만 유지되면은 괜찮은데, 감정이 51이 딱 되는 순간 바로 잘못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20% 수익 나면 좋아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럼 며칠 지나서 그게 2배가 있죠.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뭐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있으면은 뭐 3배 5배 10배 이상 설상가상 30배 50배도 가 있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가치관은 올해 좀 즉시 바뀌시길 바랍니다. 땅님은 그렇게 하면, 야 이거 새해 덧담해야 되는데 땅님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꼰대가 아니라 이 바닥이 잘못되면 인생 역전도 되는데, 인생이 그 유턴 될 수 있거든. 밑바닥으로 꽂아버릴 수 있거든. 파산당합니다. 땅님은 결국 파산당해요. 그리고 빚까지 있을 겁니다. 보통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빚까지 있거든요.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아인슈타인도 말로에 주식으로 말아먹었고요. 인류 최고의 천재인 아이작 뉴턴, 그 물리학이죠. 뉴턴조차도 주식으로 파산됐습니다. 꼭 올해는 나는 그 철학,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빨리 될 수 없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시간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천천히 이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게 KTS보다 더 빠르거든요. 딱 내가 살아온 투자의 길을 뒤돌아보면은 어느 순간 부자가 돼 있다. 1,000만 원이 3,000만 원 돼 있고, 3,000만 원이 6천 돼 있고, 6천만 원이 6억이 돼 있고, 6억이 이제 수십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의 문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뭔가 한 종목을 꼭 10년, 20년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20년 이상 투자해도 되는데, 들고 가도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라든지, 나 아직까지도 네이버 카카오를 안 사고 있는 사람들 나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아무튼 간에 또 정답이 나왔네요. 아무튼 간에 딱 보면 시간의 문, 내가 5년 10년을 투자하려고 들어간 종목이 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2배 3배 5배 10배 이상도 올라가서 1년 만에 5배짜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3년 5년 7년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열어놓고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한 달에 3배 4배짜리도 먹을 수 있고요, 3달에 5배짜리도 먹을 수 있고, 1년에 5배 10배짜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정도? 그냥 지금 사세요. 지금 사가지고, 땅님 그 지금 사가지고 2032년인가요? 뭐 올림픽 어디 보자. 24, 28, 2032년도에 뭐 서울 올림픽 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2032년인지 36년인지 2036년인가? 남북 공동 올림픽 그거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때까지 2036년 얼마 안 남았네. 16년인데 남북이 같이 올림픽 뭐 공동 개최를 할지 말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올해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삼성전자는 그냥 들고 가세요. 계속. 네, 뭐 삼성전자가 폭락 나오면 뭐 다 폭락이니까. 네, 오늘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또
그 보면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그 하는 거 보셨죠? 그 뉴스. 김정은 어제 이제 생일이었다고. 김정은 위원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는 꼭 만수무강하시고요. 조만간 그 서울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한 번 정도는. 야, 야, 나 부파 공작원 뭐 어디 오는 거 아니야? 진짜 간첩?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조만간 뭐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1월 달 결국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트럼프가 11월 달 자기 미국 대선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이란 지금 결과물 냈죠. 지금 지수도 결과물을 내고 있죠. 다우지수 영중 최고가입니다. 계속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지수는 네, 계속 그냥 마이웨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이제 예상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후폭풍은 굉장히 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이게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역대급 폭락이 나온다는 것도 경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근데 버블은 거품이 꺼져야 아는 거거든. 꺼지기 전에는 몰라.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남북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대화로 해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나오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주식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는데 사실 요동 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이란과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뭐 파병 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파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간에 뭐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또 어떤 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조로의 매수 기회다. 그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란에 관련된 어떠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악재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 악재는 악재 소멸이지 앞으로의 꼬리를 물고 그런 악재는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시장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가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상승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1선이 기술적으로 정배열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게 밀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배열로 올라오는 순간 역배열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여기도 정배열로 갔을 때도 역배열까지는 안 밀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까지는 안 밀었죠.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역배열에서 바로 외바닥으로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싸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주식을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해라. 이번 달 월급 받으셔도 매수, 다음 달 월급 계속 매수, 코스피 2000 초반대는 계속 매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주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식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로 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